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래량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거래량으로 매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종목이 오를 종목인가, 오르지 않을 종목인가는 거래량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어떤 종목이 오르기 좋은 종목인지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설정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네, 거래량 인데요. 여기 제가 전자책에 작성을 해놨는데 거래량 혹은 거래 대금을 보시잖아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이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양봉일 때 거래량도 양봉, 음봉일 때 거래량도 음봉 보이시죠? 양봉일 때 거래량도 양봉, 음봉일 때 거래량도 음봉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래량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 수식 지표 조건, 라인 설정, 기준선 설정, 스케일 설정, 설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라인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비교 기준에서 가격 차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차트가 양봉이면 거래량도 양봉, 음봉이면 거래량도 음봉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거래량으로 매집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 거래량이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하면은 매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하는 거는 매도가 되겠죠. 매집이라는 건 세력이 이 종목에 돈을 묶어두는 거예요. 돈을 묶는 것. 그래서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주가를 올려서 그 돈을 부풀리려고 크게 뻥튀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도라는 거는 돈을 이제 하는 거. 이죠? 저점에서는 돈을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좋으니까 저점에서 터진 거래량은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거는 이제 세력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빠져나갔을 수도 있으면 그거는 이제 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가격 차트를 따라서 양봉일 때 거래량도 빨간색, 음봉일 때 거래량도 파란색으로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저점에서 파란색으로 터지면 안 좋은 건가요? 고점에서도 빨간색으로 터지면 좋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빨간색, 파란색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양봉 거래량이 터지든 음봉 거래량이 터지든 전부 다 매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는 양봉 거래량이 터지든 음봉 거래량이 터지든 전부 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 제가 설명드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제 습관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제 습관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면 차트를 보는 습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코프로의 차트를 볼게요.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여기 이 저점 구간에서 특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음 거래량이 많이 터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작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올 때 거래량이 작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서 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 빨간색으로 거래량이 터진 경우는 매집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빨간색 거래량, 올라갈 때 빨간색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됐을 때는 파란색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 이거는 고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누군가 샀다라는 거를 빨간색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근데 만약에 파란색이 고점에서 발견되면은 누군가가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에코프로는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몇 년씩, 2년, 4년, 3년씩 들고 갈 게 아니라 단기 투자, 스윙 투자를 한다면 이 단기적인 고점을 예측을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빨간색 뭉탱이로 발견이 되는 차트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파란색이 뭉탱이로 발견된 차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직관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매집이 좋은 차트 혹은 고점인 차트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금형도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 굉장히 전설과도 같은 종목이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는지 보세요. 저점에서 양봉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쵸? 계속 터졌어요. 물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나 높게 갈 거라고 요 시점에 그걸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종목이 재료가 좋다. 재료랑 같이 복합적으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저점에서 굉장히 큰 매집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면서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저점에서 크게 터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이제 올라갈 때 아무래도 주포들이 매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양봉 거래량으로 그걸 확인을 하면서 매집 차트의 특징을 눈으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이런 음봉들이 터지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고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이런 자리에서도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그리고 음봉 거래량도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갔죠. 근데 이 세월, 이 3달이 넘는 이 세월 동안 단기 트레이더나 스윙 트레이더가 이거를 버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종목이 이 저점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 왔을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거, 음봉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양봉 거래량도 참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는 양봉 거래량이 터져도 음봉 거래량이 터져도 전부 매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1파동, 2파동, 3파동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융 차트를 한번 또 봅시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확 죽었죠. 이렇게 빵빵하게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확 죽는 거는 사실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 재료를 가지고 저점에서 빵 터졌어요. 거래량을.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거래량을 줄긴다는 거는 이거는 세력이 개미를 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만 유효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 감소시키고 또 거래량 터뜨렸다가 또 거래량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또 거래량 터뜨렸다가 거래량 감소시키고 꽤나 지루한 흐름이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 보름을 지루한 흐름을 만들었어요. 재료가 있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종목인데 근데 이 거래량 없는 시점에서 좀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 매집한 종목은 올리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몰빵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매매를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부분인 거죠. 이 종목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가 없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거래가 죽어가지고는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사실 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종목이 이때 재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분명 여긴 저점이죠. 이 저점에서 자,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거래량 없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어요. 미 매집한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켜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음봉 거래량이 터졌는데 음봉 거래량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저점에선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저점에서 터진 매집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봉 거래량이 비슷한 위치에서 터졌다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래량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결국 같은 비슷한 위치에서 계속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매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후부터 이게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1파 상승 1파 여기까지가 상승 2파 그리고 이렇게 상승 3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상승 2파 혹은 상승 3파에서 터진 이런 거래량부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3파에서 또 터진 거래량은 단기적으로 쌍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YC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하락을 했어요. 크게 보면 이런 흐름 역시 매집이고 그 이후에 이 매집을 뛰어넘는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여기까지가 다
매집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이 거래량 없이 개미 지루하게 하는 구간, 그 다음을 상승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주, 2주, 3주, 4주, 5주, 5주 동안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주 동안 개미를 지루하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 올린 건데요. 여러분, 저점에서 거래가 들어온 재료가 있는 종목은 이런 거를 1년, 2년 가지고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매집이 있는 종목이 개미를 털고 상승하는 흐름. 이거는 거래량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집이고 개미 털기고 상승이라는 거는 그래 알겠어. 근데 그러면 매집의 기준이 이 저점의 기준이 도대체 얼만큼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자, 여기 제일 아래 얼마인가요? 약 3,800원. 좀 더 내리면 3,700원. 제일 고점은 8,300원. 그쵸? 저는 괜찮은 종목의 매집은 2배는 올라도 2배까지 올라도 이거는 높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고점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2배 수준, 그리고 또 진짜 더 크게 가는 애들은 3배, 4배까지도 매집인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배 정도 오르는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고점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에서 한 2배 정도 오른 이런 매집 언덕이 있으면 그건 매집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으로 매집을 보는 거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되실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자주들 까먹으시는데요.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매집일까요? 아닐까요? 물론 매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매집이길 기대하기보다는 고점이라서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죠. 왜냐면요, 이 종목 보이세요? 지금 거의 2,500원, 3,000원부터 10배 오른 위치예요. 10배 오른 이 위치에서 박스권을 그렸다고 해서 이게 다 매집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 이유로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그 다음은 이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은 STI라는 종목인데요. 다 13,000원 정도부터 이제 약 35,000원 정도까지 한 2배 반 정도 오른 종목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집일까요? 매집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여기를 딱 이렇게 지지를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박스권 상단을 예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고 박스권을 딱 지지하는 상황에서 그 박스권을 딱 지지하는 상황에서 빨간색 거래량이 뭉탱이로 들어오고 거래가 감소한 음봉이 딱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이거는 바닥 대비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집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지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여기를 이렇게 깨고 내려갔어요. 사실 요 박스권을 지지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매집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는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보더라도 깼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보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이 어떻게 올라갔냐면요. 결국 이걸 이렇게 다 깨고 내려왔다가 결국 올라가기는 했어요. 좀 더. 그쵸? 근데 이런 시간 굳이 버틸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만약에 굳이 다시 들어간다면 요런 자리에서 다시 이 박스권을 지지하는 요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조금 더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는 앞에서부터 배웠죠? 매물대도 배웠고요. 박스권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매집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그런 차트를 배운다면 차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순간 매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밑에서부터 1파동 그리고 큰 2파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런 자리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매집된 종목들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지, 매집된 차트는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캔들도 배우고 매물대도 배우고 박스권도 배우고 이평선도 배우고 추세, 이격도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을 이용한 매집을 확인하는 것도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차트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는 결국
복합적으로 봐야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이 앞에서 배운 내용과 이렇게 만났을 때 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통합이 되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 화면에 왼쪽 영상을 누르시면 이전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둘 테니까 꼭 지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진행한 내용 중에 업데이트할 내용은 제가 전자책에 업데이트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이 여러분 가격이 올라갔어요. 약 5만 원 정도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보시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매수 자리에 대한 영상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